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혼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주인공은 올해 53세가 된 김민수 씨입니다. 가명이긴 하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민수 씨는 15년 전 이혼을 하고 혼자서 아들 하나를 키워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상상이 가시죠? 민수 씨가 이혼할 당시를 생각해보면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해요. 당시 아들 지훈이는 겨우 12살이었거든요. 사춘기도 오기 전인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해야 했던 거죠. 민수 씨는 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어요.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달랐던 거죠. 민수 씨는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인 반면 부인 은영 씨는 활발하고 즉흥적인 성격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서로 다른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점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 교육 문제에서 일견이 많이 달랐다고 해요. 민수 씨는 아이에게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스타일이었는데 은영 씨는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 했거든요. 이런 작은 차이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거죠. 이혼할 때 가장 힘들었던 건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였다고 해요. 12살짜리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헤어진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민수 씨는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엄마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지만 지훈이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앞으로 아빠와 함께 살게 될 거라고 말이죠. 다행히 아들 지훈이는 생각보다 의젓하게 받아들였어요. 물론 속으로는 많이 힘들었겠지만요. 이혼 후 첫 1년이 가장 힘들었다고 해요. 회사에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도시락을 싸주고 아침밥을 차려주고 학교에 보낸 다음에 출근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퇴근하면 또 저녁밥을 차려주고 숙제를 봐주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여러분도 상상해보세요. 직장일도 바쁜데 집안일까지 혼자서 다 해야 하는 상황을.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사 도우미를 쓸까도 생각했는데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혼자 다 해보기로 했대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들이 아플 때였다고 해요. 어느 날 새벽에 지훈이가 갑자기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민수 씨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부인이 있어서 함께 대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니까요. 그날 밤 응급실에 데려가서 밤새 간병을 했다고 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때 정말 막막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이 되더라고요. 아들 지훈이도 아버지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서인지 점점 의젓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밥 먹기 싫다고 떼를 쓰던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먹고 심지어 아버지를 도와주려고 하기까지 했거든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지훈이는 더욱 성숙해졌어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오기 전에 미리 쌀을 씻어 놓는다든지 빨래를 개켜 놓는다든지 하는 일들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민수 씨는 그런 아들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컸다고 해요. 또래 친구들은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지내는데 우리 아들은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가끔은 일부러 아들과 놀러 다니거나 맛있는 것도 사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사춘기가 온 거죠. 아무래도 아버지 혼자서는 사춘기 아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대요.
특히 이성 문제나 친구 관계 문제 같은 건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민수 씨는 정말 많이 고민했다고 해요. 이럴 때 아이 엄마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혹시 아들이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 하지만 이미 이혼한 상황에서 다시 연락을 하기도 어려웠고 해서 그냥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다행히 지훈이는 큰 문제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했어요.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거든요. 민수 씨는 그때 정말 기뻤다고 해요.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4년 동안 지훈이는 정말 모범적으로 생활했어요. 학점도 잘 받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용돈도 벌어가면서 말이죠. 민수 씨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대요. 그리고 드디어 지훈이가 취업을 했어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나름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거든요. 민수 씨는 정말 뿌듯했다고 해요. 15년 동안 혼자서 아들을 키운 보람을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훈이가 취업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왔어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민수 씨는 처음엔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다고 해요. 엊그제 어린애 같던 아들이 벌써 결혼을 한다니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여자친구를 소개받았는데 정말 괜찮은 아가씨더라고요. 2살 연하인 25살이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성격도 밝고 지훈이를 정말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민수 씨는 며느리감으로 정말 만족스러웠다고 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고민이 되었던 건 하객 명단을 정리할 때였어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도 결혼식에 초대하면 어떨까 하고요. 민수 씨는 순간 당황했다고 해요. 15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냈는데 갑자기 결혼식에서 만난다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결혼식인데 엄마가 없으면 아무래도 섭섭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참 고민한 끝에 지훈이에게 말했어요. 네가 원한다면 엄마에게도 연락을 해보라고요. 지훈이는 정말 기뻐하면서 바로 엄마에게 연락을 했어요. 15년 만에 하는 연락이었지만 은영 씨는 흔쾌히 참석하겠다고 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민수 씨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다고 해요. 15년 만에 다시 보게 될 전 부인의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요. 혹시 어색하지는 않을까, 서로 불편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혼식 전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해요. 계속 15년 전 일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이혼할 때 그 복잡했던 감정들, 아들에게 미안했던 마음들, 그리고 홀로 아이를 키워온 지난 날들까지 모든 게 다 떠올랐다고 합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민수 씨는 일찍 웨딩홀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입구 쪽을 보니까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은영 씨였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그녀만의 매력으로 느껴졌다고 해요. 은영 씨도 민수 씨를 발견하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 순간 민수 씨는 1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지훈이가 입장을 할 때 민수 씨는 은영 씨 쪽을 슬쩍 보았어요. 그녀도 아들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역시 아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신랑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하는 순간 민수 씨와 은영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가 함께 키운 아들이 이렇게 멋진 남자가 되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뿌듯함과 감사함이 느껴졌다고 해요. 결혼식이 끝났고 피로연이 시작됐는데 은영 씨가 민수 씨에게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은영 씨가 먼저 말을 걸었다고 해요. 지훈이를 정말 잘 키웠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 씨는 왠지 모르게 뭉클했다고 해요. 15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노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뻤다고 하더라고요. 피로 현장 한 구석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15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물어보며 대화를 이어갔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처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은영 씨는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나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훈이와는 가끔 연락은 했지만 아버지에게 잘 맡겨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거리를 두었다고 했어요. 민수 씨도 15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훈이 덕분에 버텨낼 수 있었다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많이 노력해줬고 덕분에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 있었다고 말했죠.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미안했던 점들도 이야기했어요. 민수 씨는 그때 너무 고집스럽게 굴었던 것 같다고, 은영 씨는 자신이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고 했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러더라고요. 피로연도 거의 끝나가고 하객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뜨고 있었어요. 그때 은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해요. 오늘 만나서 정말 좋았다고 앞으로도 가끔 연락하며 지내면 어떨까 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민수 씨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은영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예전에 좋았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더라고요. 물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겠지만 좋은 친구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민수 씨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고 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혼할 때는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그런 감정은 오래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오히려 지훈이를 함께 키운 동반자로서의 고마움이 더 컸다고 해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아들이라는 공통분모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며칠 후 은영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결혼식 때 찍은 사진들을 보내주면서 정말 좋은 하루였다고 하더라고요. 민수 씨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답장을 보내며 가끔 이렇게 연락하며 지내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별다른 내용은 아니고 그냥 간단한 안부 인사 정도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야기할 내용이 많아지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민수 씨가 먼저 제안했어요. 시간이 되면 한번 만나서 커피라도 마시면 어떨까 하고요. 은영 씨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조금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세 편해졌다고 해요. 주로 지훈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렸을 때 재미있었던 일들이나 지금의 신혼생활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두 사람 모두 지금까지 재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왔더라고요. 민수 씨는 아들 키우느라 바빠서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고, 은영 씨는 카페 운영하느라 바빠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고 해요. 두 번째 만남에서는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눴어요. 이혼 후 각자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힘들었던 순간들은 언제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거든요. 민수 씨는 특히 지훈이가 아플 때나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막막했다고 했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은영 씨도 마찬가지로 혼자 사는 것의 외로움과 카페 운영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해요. 세 번째 만남부터는 좀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가끔은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다녔어요. 물론 연인 사이는 아니지만 좋은 친구로서 서로의 일성을 나누게 되었거든요. 지훈이도 부모님이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걸 보고 정말 기뻐했어요. 결혼 후에도 가끔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바랬던 일이 이제서야 이루어진 거니까요. 민수 씨의 며느리인 수진 씨도 시어머니를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복잡한 상황이라서 어색해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은영 씨가 며느리를 정말 예뻐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수진 씨도 은영 씨의 따뜻한 성격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요즘에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지훈이네 가족과 민수 씨, 그리고 은영 씨까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가기도 해요. 남들이 보기엔 이상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들은 모두 만족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수진 씨가 임신을 한 거예요. 지훈이가 아버지가 될 거라는 소식을 듣고 민수 씨와 은영 씨는 정말 기뻤다고 해요. 곧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거라는 생각에 두 사람 다 설레어 했어요. 그날 저녁 세 명이 함께 축하 식사를 했는데요. 민수 씨는 그때 정말 행복했다고 해요. 1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이혼한 부부가 다시 만나서 함께 손주를 기다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민수 씨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한다고 해요. 만약 그때 이혼하지 않고 조금만 더 참고 노력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지금이 좋으면 되는 거니까요. 은영 씨도 비슷한 마음이라고 해요.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조언 관계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앞으로 태어날 손주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은 정말 즐거워해요. 손주가 태어나면 함께 돌봐주기로 했거든요. 물론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말이에요. 그래도 아이에게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다 있는 거니까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 씨는 요즘 정말 행복하다고 해요. 오랜 시간 혼자 살면서 외로웠던 마음도 많이 해소되고 무엇보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이라는 게 꼭 원수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 말이에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민수 씨와 은영 씨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면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아이에게는 아빠도 엄마도 다 소중한 존재니까요. 부모가 헤어졌다고 해서 그 관계까지 끊어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은 변하는 것 같아요. 15년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지금은 이해가 되고 용서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이제는 그냥 추억이 되어버렸다고 해요. 아마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너그러워진 것도 있고 무엇보다 아들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어서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추억이 되고 상처도 아물게 되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민수 씨처럼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포기했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요. 민수 씨도 15년 전에는
전 부인과 다시 좋은 관계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길 바래요. 민수 씨처럼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고 언젠가는 행복한 날이 올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민수 씨가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를 사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미움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고 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가능했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을 얻으셨기를 바래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너무 성급히 판단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